안녕하세요. 핵심 정보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이 전 세계 1위를 하는 업종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조선업, 가전제품, 그리고 반도체 부문입니다. 물론 메모리 사업부 한정이긴 하지만요. 모두들 예상하셨듯이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물론 회사들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지는 못해도 대표적인 주력 제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파악 중이실 것입니다. 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하이닉스는 낸드 쪽으로 새로운 사업 방향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 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회사의 주가는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회사의 덩치도 덩치고 국가에서 가장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추후 삼성전자와 협력을 이어갈 회사에 대해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주식들은 다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애플에 패널을 공급하고 있으며 애플은 내년 아이폰 생산량을 30%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이는 LG 디스플레이의 호재가 되겠죠. 현대차 그룹의 현대로템도 어찌 보면 현대차의 넥소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공정을 혼자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향후 관계가 기대되는 회사에 대해 저는 말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현황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12월 16일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모리 시장의 축소로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33.2% 축소했으나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덕택에 2분기 대비 2%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파운드리에 대해 파악하기 전에 반도체 사업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크게 IDM, 팹리스, 파운드리, OSAT 등 4가지로 분류됩니다. IDM은 설계부터 최종 완제품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팹리스는 반도체 설계만을 전담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파운드리는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으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아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즉,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OSAT는 파운드리가 생산한 반도체의 패키징과 검사를 수행하는 업체를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운드리 또는 OSAT 회사에 대해 파악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투자하겠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정보입니다. 회사는 파운드리에 10조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EUV 기반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EUV의 기술을 논하는 것은 다른 유튜버 분들이 더 정확하게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EUV는 파운드리에서 전공정 부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10조 원을 파운드리에 투자한다고 했으나 EUV 설비를 갖추는 데만 해도 정말 회사의 역량이 크게 집중됩니다. 따라서 다른 일을 추진할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회사는 정말 능력 있는 후공정 업체와 파운드리 시장을 개척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후공정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업체는 후공정 전문 업체 한미반도체입니다. 횡보 후 다소 큰 상승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자체 기술로 설계, 제작, 조립, 검사, 테스트까지 하는 턴키 방식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이 되는 장비는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반도체의 절단, 세척, 건조, 테스트, 선별, 적재까지 후공정의 대부분을 처리해주는 장비입니다. 따라서 후공정 업체들이 한미 반도체의 장비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회사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기에 가히 세계 최고의 후공정 업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삼성과 TSMC와 직접적으로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미반도체가 삼성과 TSMC에 관계가 있을까요? 이는 공정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TSMC가 파운드리 전 공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공정을 말레이시아의 NXP, 헝가리의 보쉬, 대만의 PCB 업체,
중국의 여러 후공정 업체, ASE, 네페스, LB세미콘, 스테코치팩 등에게 외주를 줍니다. 즉, 이 외주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미반도체로부터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미반도체의 비전 플레이스먼트 매출은 중국 OSAT의 37%, ASE의 28%, 대만 PCB 업체의 24%, 헝가리 보쉬의 3%, 말레이시아 NXP의 2%,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와 관련 그래프가 다소 차이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집계 방식에 따라 공급 업체 퍼센트가 차이가 나네요. 그래프에 나오는 스카이웍스는 미국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전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가 사이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 결국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강조하면 할수록 한미반도체의 장비는 계속 잘 팔려나갈 것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전세계 1위 비전 플레이스먼트 업체이며, 결국 대부분의 업체들은 한미반도체로부터 물건을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EMI 차폐 장비도 급속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EMI 실드라고도 불립니다. EMI란 주파수의 간섭을 막아주는 공법을 뜻합니다. 5G 시대가 도래하면서 아이폰의 AP, 낸드 플래시 칩, RF 칩, 5G 안테나 등의 패키지를 개별적으로 차폐해야 합니다. 이는 스마트폰이 얇아지면서 작은 형태로 패키징할 수 있는 기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EMI 차폐 시장에서 1등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는 한미반도체입니다. 다만 그간 5G 시장이 도래하지 않았고 차폐 기술에 대한 수요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조건 5G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첫 토대가 5G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러 AI 칩들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EMI 차폐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테슬라, 애플, 삼성 등이 한층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모든 공정을 담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협력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협력사들의 장비를 책임지는 업체는 한미반도체이기 때문에 정말 무시무시한 슈퍼사이클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업체도 한미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실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증가 속도는 정말 더 이상 이상적인 상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당기순이익도 이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필요 없는 금융비용이 없다는 것을 뜻하며, 즉 재무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같은 기조는 반도체 호황 사이클을 타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서 한미반도체가 급상승했지만 저는 아직도 훨씬 멀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또는 SK 하이닉스와 대대적으로 협력한다는 기사가 뜨지 않았으며, 중국 또는 대만 업체와의 수주 소식만 간간히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기업의 미래는 미래 먹거리 확보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전 플레이스먼트와 EMI 차폐 장비라는 든든한 두 개의 캐시카우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우상향은 좀처럼 멈추지 않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핵심 정보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